이 동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지요.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원래 직선적인 거 아시죠? 제가 이중 플레이를 잘 원래 못합니다. 경기 북도 분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번부터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북부를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서 자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해요.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가 됩니까? 그거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죠.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기죠. 분리 안 하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분리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게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죠. 두 번째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경기 북부가 미웠겠습니까? 저는 억강부약이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북부에 SOC 예산을 투자할 때 세수는 경기도 남부가 1.5배가 많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될 거예요. SOC 투자는 북부가 1.5배가 가까이 많았던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미뤄져 있던 각종 투자를 훨씬 더 북부에 많이 했죠. 인구도 적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들을 유치해서 좀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분리를 얘기하지.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각 북부 지역의 부족한 세수 재정이 북부 전체로 따지면 8천억이 넘고 연간 시군을 합치면 3,800억인가 3천 몇백억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1조 몇천억씩 이 북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북부가 더 발전합니까? 북부를 분할하는 것에 따라서 모르죠. 의정부에는 북부청사 하나 더 지을지는. 이미 북부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을 북부 아니면 동부로 다 옮겼잖아요. 모르세요? 수원에 있는 그 노조원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통근버스 만들어 달라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정말 당신들에게는 잔인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통근버스 못 해주겠다. 북부로 옮기는 거는 북부에 일자리도 만들고 북부가 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거 뭐하러 옮기냐 그거를. 미안하지만 이사 가라. 이사 가면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사를 가라. 못 다닌다.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남쪽에서 취직했는데 북쪽으로 가면 그거 왔다 갔다 하는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인 내 입장에서는 취직도 못 해가지고 실업자 엄청 많은데 당신들이 그만둔다 해도 북부에서 취직하면 더 낫지 않냐. 미안하지만 제가 이 잔인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근버스 미안하지만 못 해주겠다. 그 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길이지요. 북부에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지. 북부가 분리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들 일자리 늘어납니다. 승진 막 할 수 있어요. 정치인 자리 생겨요. 도지사 자리가 2개 생기잖아요. 부지사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은 매우 더 어려워진다. 그거 왜 합니까? 지금?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광역화를 하고 있어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합치자고 메가시티 만들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 합치자고 하고 있잖아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금 메가시티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남, 광주 합치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이러고 있는데 경기도를 왜 지금 상태로 특별한 이익도 없이 분리를 합니까?
이러면 이제 제 표 떨어질 거 알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의정부한테 불리하구나, 떨어뜨려야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이걸 피해서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는 걸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미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 하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뭐 도로에 무슨 뭐 대전차 뭐 어쩌고 이런 거나 설치해 놓고 다 피해를 봤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대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린 이 안보 이익,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네가 참고 견뎌라, 미안하지만 어쩌겠냐, 다 살기 위해서 너라도 희생하고 어쩔 수 없으면 너라도 죽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이나 국력의 수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감내해야 하라고 강요해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5대 군사강국에 10대 경제강국이라면서요. 이 정도 되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 도지사 때는 겨우 하는 게 북부에 예산 배정 더 많이 하고 북부에 무슨 수원산 터널인지 터널이라도 빨리 뚫고 길이라도 넓히고 규제라도 좀 완화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 예산 배정이라도 더 많이 하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미군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정부가 이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을 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걸 누가 삽니까? 근데 법률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면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동두천인가 어디에 갔더니 무슨 매년 수재가 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천 폭이 좁고 굴곡이 져서 그렇대요. 그럼 하천폭은 넓히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미군기지 때문이래요.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미군기지를 이미 반환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반환 받은 데다가 그거 넓히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아니 나머지 부분이 아직 반환이 안 돼서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반환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해서 매년 수해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를 반환 받은 부분만 미군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만 공사 먼저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반환 받을 때까지 미룹니까? 이래서 제가 2년 만에 싹 일부 반환 받아서 하천 넓혀서 수재 없앴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심하게 국가가 가진 권력,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제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의 이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특별한 예외들도 정말로 접경지에 가까운 그 억울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법률이 허용하는 법인 내에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사실은 눈 부릅뜨고
꼭 해줘야 될 일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들이 잘 판단하고 주권을 대신 행사할 선출직 공무원들을 잘 뽑아야죠. 잘 뽑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바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죠.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어지는 정보를 그냥 객관으로 듣고 막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내 노후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좀 더 잘 되라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의 극히 일부만 우리 공공적인 문제,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정성호 의원이 일 잘하나, 김병주 의원이 일 잘하나 못하나, 우리 이재강 의원 잘하나 못하나 잘 보죠. 잘못하면 잘라야지. 잘하고 있어요. 박재희 의원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혼내야지. 내가 의정부 위원장 이름이나 깜빡하네. 미안합니다. 남명은 미안합니다. 우리 경찰서장 하시는 분인데 우리 남명근 위원장님은 이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동네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십시오. 남명근 위원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일어나서 인사도 한번 하세요. 남명근, 저 어려운 동두천, 연천 이쪽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 이 역할을 악용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세요. 카톡도 하시고 트위터도 하시고 댓글도 좀 쓰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고함은 지르지 말고 손가락이나 까딱까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이고 이게 실천이고 이게 참여죠. 이게 민주주의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죠. 숫자가 왕이다. 우리는 숫자가 많잖아요.